1724년 가을이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 한 어린 소녀가 들어섰습니다. 겨우 4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치원에 다닐 나이였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왕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3년. 이 소녀는 조선의 국모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인 왕과 부부의 연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왕비인데 왕과 부부가 아니라니요. 오늘 이야기는 사건 자체보다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조선시대 한 여성의 삶을 통해 그 시대를 이해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정성왕후 서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1720년 가을 충청도 달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서종재, 어머니는 이조판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집안의 딸이었죠. 하지만 특별히 높은 벼슬을 하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다고 하기엔 좀 나은 정도의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던 1724년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종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동생인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왕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보통 왕비 간택이라고 하면 처녀들을 모아서 고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까지 후보에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4살짜리 서씨 집안의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1724년 9월 이 4살배기 아이가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의 왕비가 된 겁니다. 부모님도 놀랐을 겁니다. 기쁘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4살짜리 딸을 궁궐로 보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서씨 집안의 작은 딸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4살짜리 아이를 왕비로 뽑았을까요? 영조의 나이가 그때 31살이었습니다. 처녀들 중에서 고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질문의 답은 조금 뒤에 드러납니다. 일단 4살 왕비는 궁궐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집에서 지내면서 왕비 수업을 받았습니다. 예법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왕비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1727년 10월입니다. 서씨의 나이 7살이 되었을 때 정식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랑인 영조는 34살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27살이었죠. 할아버지와 손녀뻘 차이입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육례라고 하죠. 납체, 납진, 고기, 책비 모든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7살 소녀는 이제 정식으로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례를 올렸는데 2사람이 함께 살지 않은 겁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말이죠. 조선시대에도 혼인을 하면 합궁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영조와 어린 왕비 사이에는 이 합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7살은 아무리 조선시대라고 해도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혼인은 일찍 하더라도 실제 부부 생활은 여자가 좀 더 자란 후에 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좀 더 크면 하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영조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후궁이었죠. 이름은 영빈이 씨. 이 여인은 영조가 왕이 되기 전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719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사도세자가 되는 아이였죠. 영조는 영빈이 씨를 매우 아꼈습니다. 사랑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린 왕비와 급하게 가까워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을 추구한 왕이었습니다. 특정 가문에 힘이 쏠리는 걸 경계했죠. 만약 왕비와 가까워지고 자식까지 낳으면 왕비의 집안이 너무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둔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7살 왕비는 왕비이긴 한데 왕의 아내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소녀는 점점 자랐습니다. 10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15살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충분히 어른이었습니다. 다른 양반집 딸들은 이 나이면 벌써 시집가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영빈이 씨의 처소로만 갔습니다. 왕비의 처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그런 감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비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1730년대가 되었습니다. 왕비는 이제 10대 중반이었습니다. 충분히 성년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왕비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실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기록은 없습니다. 왕비가 임신했다는 소식도 없고 유산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33년 내내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조라는 사람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말이죠. 영조는 매우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치를 싫어했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걸 경계했죠. 실록을 보면 영조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여색을 멀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해졌습니다. 영조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빈이 씨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영조에게 영빈이 씨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린 왕비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왕비의 집안은 노론이었습니다. 만약 왕비와 가까워지고 왕자라도 낳으면 노론의 힘이 너무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탕평을 추구했으니까요. 이런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왕비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왕비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왕비에게도 할 일은 있었습니다. 국가제사에 참여하고 왕실 행사를 주관하고 궁중 살림을 관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궁중의 여성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후궁들, 상궁들, 나인들. 수많은 여성들이 궁궐에 살았습니다. 이들의 위에 서는 사람이 바로 왕비였습니다. 왕비는 이 역할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검소했고 예법을 잘 지켰고 조용했습니다. 영조는 이런 왕비를 존중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예우는 갖추었습니다. 왕비로서의 대우는 제대로 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궁중은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후궁들은 자식을 낳아서 힘을 키웠습니다. 왕자들은 왕위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외척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왕비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왕의 사랑도 없고 친정의 힘도 약했습니다. 그저 왕비라는 이름만이 그녀를 지켜주는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간단히 되짚어 볼게요. 먼저 주요 인물들입니다. 영조 조선의 21대 왕입니다. 52년이나 왕위에 있었죠. 정성왕후 서씨 4살에 왕비로 간택되어 7살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영빈이 씨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어머니입니다. 영조가 매우 아꼈던 여인이죠. 그리고 핵심 상황은 이렇습니다. 왕비는 33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왕과 실제 부부 관계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 차이도 있었고 영조의 성격도 있었고 정치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조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특히 왕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왕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용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3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748년입니다. 이 해에 큰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영빈 이 씨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영조가 가장 아끼던 여인이었죠. 영조의 슬픔은 컸습니다. 실록을 보면 그 슬픔이 느껴집니다. 영조는 며칠 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빈 이 씨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영빈 이 씨의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비였습니다. 정성왕후 서씨가 직접 나서서 영빈 이 씨의 장례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다른 여자의 장례를 말이죠. 왕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영빈 이 씨 때문에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원망하거나 미워한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극진히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게 관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왕비로서의 의무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왕비는 자신의 감정보다 역할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빈 이 씨의 소생인 사도세자가 영빈 이 씨 사후에도 정성왕후 서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존경했다는 기록을 보면 아마도 원래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었던 같습니다. 영빈 이 씨가 떠난 후 혹시 영조와 왕비 사이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혹시 이제라도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영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제했습니다. 왕비와의 관계도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왕비는 계속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또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1757년 정월이었습니다. 왕비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이는 37이었습니다.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었죠. 하지만 왕비의 몸은 약했습니다. 실록에는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점점 몸이 안 좋아졌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해 정월 왕비는 대조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33년간의 왕비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간단합니다. 왕비께서 대조전에서 승하하셨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추모기사도 긴 애도의 글도 없습니다. 왕비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영조는 슬퍼했을까요? 실록을 보면 영조가 애도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빈 이 씨가 죽었을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왕비의 장례니까요. 하지만 궁중에 큰 파장은 없었습니다. 조정 신하들도 예를 갖추어 애도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왕비는 그렇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33년을 왕비로 살았지만 무엇을 남겼을까요? 자식도 없었고 정치적 영향도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일화도 극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왕비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묵묵히 불평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영조는 왕비가 떠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후는 과인의 부족함을 원망하지 않고 33년을 조용히 내조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영조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왕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하지만 그것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바꿔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 시대였으니까요. 왕비는 경기도 고향에 묻혔습니다. 훗날 영조도 그곳에 묻혔죠.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함께 누운 겁니다. 왕비가 떠나고 2년 후인 1759년입니다. 영조가 재혼을 했습니다. 새 왕비는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그때 영조의 나이가 66세, 정순왕후는 15세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51세였죠.
재미있는 건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영조는 정순왕후와 실제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정성왕후와는 33년 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추측이 있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야사에서는 신혼 첫날 밤 영조가 왕비의 손을 보고 왜 이렇게 굽냐고 했더니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곱다고 해서 영조의 생모인 무술이 출신 숙빈 최 씨가 궁에서 고생한 부분과 무술이 출신이라는 출생의 한계로 인해 그 이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마도 영조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순왕후는 영조의 마지막 10여 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죽은 후에는 대왕 대비가 되어 권력을 휘둘렀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은 정성왕후입니다. 조용히 살다간 첫 번째 왕비 말이죠. 역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덕이 있고 검소했으며 예법을 잘 지켰다. 그게 전부입니다. 화려한 칭찬도 긴 평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정성왕후의 삶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33년 동안 조용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정성왕후였습니다. 정성왕후 서씨. 1720년에 태어나서 175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7년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중 33년을 왕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과는 단 한 번도 부부의 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왕비라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외로웠을 거고 서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연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으니까요. 정성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비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역할과 의무가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시되던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성왕후는 자신의 감정보다 왕비로서의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역사는 화려한 사건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정성왕후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정성왕후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불과 300년 전만 해도 왕비조차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정성왕후는 조용히 살다 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개인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